뒤로 좀 빼라고, 뒤로. 실제 상황이었으면 말도 안 해요. 이거 이러다가 저 다른 데 불나면 어떻게 출동하냐고, 이거. 이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네요, 전혀, 그죠? 근데 전설이 왜 이렇게 많아? 대한민국 유일 안전 프로그램 재난탈출 생존왕 MC 김수. 이광용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지난주에 바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었고요. 날씨도 좋고 휴일도 많으니까 나가고 싶은 그쵸, 마음이 예. 막 끌어올라요.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5월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가 예. 모두 야외에서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있는지 시아 씨랑 우리 생존왕이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놀이시설 안전사고 그리고 또 등산사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조심해야 되고 안전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이제 정말 이번 5월달만큼은 정신들을 좀 바짝 차려야 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재난탈출 생존왕 출발! 출발! 불법 주정차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호통을 치고 상황을 바로 잡는 우리 박명수 씨와 함께 예. 호통의 명수. 근데 진짜 확실히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요즘 빨간 연석 이렇게 불법 주정차 차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면 막 눈에 거슬려서 미치겠어. 맞아, 저기 맞아. 빨리 빼라고 해야 되는데. 맞아. 채널 고정하시고 지금부터 호통의 명수 함께 하시죠. (1분 1초가) 급박한 화재 상황. 소방차 진입을 막아 대형 화재를 부르는 원인 불법 주정차. 각종 피해를 키우는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나섰다. 바로 호통의 신 박명수. 야. 참배! 아우, 시원하다. 오늘 좀 박명수 씨 힘을 좀 바짝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 화요일 아침, 수요일 아침 KBS. KBS 아침 뉴스광장의 앵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는 김도현 아나운서입니다. 어려운 프로그램에서 많이 뵀던 분이죠. 명수 씨과 케미 기대해 봅니다. 자, 호떡의 명수 오늘의 챌린지는 바로 성남입니다. 아하. 특히 빨간 연속 소방시설 앞에 불법 주정차 실태는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도현 씨. 네. 이 현장에 또 이렇게 직접 나와봤는데 저희가 이제 한 3주째 하고 있는데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화전이 있죠. 수화시설이. 네, 그리고 빨간 연석. 그렇죠. 빨간 연석. 이제 앞으로 아실 차를 대면 텐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기본적으로 지금 바로 연석이 있는데 차가 지금 불법으로 주차가 되어 있고 좀 더 안타까운 점은 나는 옆에 신호 대기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신호 대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옆에 보시면 뭐 주차예요? 주차예요? 난 차가 막히는 줄 알았어. 이게 다 불법 주정차입니다. 나 이거 신호 대기 아니야 이거? 처음에 왜 이렇게 차가 막히네 했더니 이게 지금 여러분 신호 대기가 아니고 불법 주정차가 돼 있어요. 주정차. 그리고 만약에 이곳으로 페트롤이나 소방차가 오게 되면 네. 상당히 좁아요. 좁아서. 한두 대가 수화전이 아닌데요? 불법으로 주차가 되기 때문에 너무 심하다. 급한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럼 불을 끌 수가 없죠. 예. 이거 과태료 부과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야, 좀 안타깝네요. 이게 지금 저희가 방송이 3일째인데 몇 번을 해야 이런 게 없어질지. 앞으로 오래오래 해야겠네요. 그래. 오래요? 예, 우리가 저 아, 좋아하시네요. 방송을 좀 오래 하겠네요. 그죠? 굉장히. 웬일이야? 어디야? 주차 공간이 아닌데? 나 어디 저 백화점 들어가는 줄인 줄 알았어요. 저도 차가 서 있는 줄. 네, 도로에 차 막히는 줄. 진짜 너무 이제는 심각하다. 다른 거는 몰라도 소화전 앞에 네. 버젓이 주차인 저런 빨간 연석이 보일 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아요. 네. 자, 우리 대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나와보니까 불법으로 이렇게 주정차가 너무 많습니다. 예, 한번 좀 잠깐 같이 한번 보실래요? 여기 지금 빨간 연석이 있는데, 예, 이 라인은 어떻게 되는, 당연히 주정차를 하면 안 되죠.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고요. 예. 이곳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은 화재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 소방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매우 진입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빨간 연석 라인은 빨간색은 무조건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스티커 발부를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군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럴 수가 없어요. 예. 잘못된 것은 꼭 좀. 지금 이게 빨간 연석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차도 지금 당연히 잘못된 거죠. 빨간 연석에 일부 걸쳐져 있기 때문에 네네. 일부 걸쳐져 있는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럼요. 스티커 표시가 있네. 네. 밟으면 구청에서 하시라고. 아, 소방 쪽은 우리 소방 대원께서 하시고 또 이쪽 도로엔 불법 주정차는 시청에서. 119 소방안전 패트롤팀이 정말 열일하시네요. 만약에 제가 아는 분이 돼도 스티커 발부하겠습니다. 예. 박명숙 씨 매니저의 차여도. 살짝 고민하시는 거 고민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도영 씨 아버지가 돼도 이거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그럼요. 네. 과태료가 선생님 얼마입니까? 연석에 있을 때, 다 있을 때 예. 승용차는 8만 원, 그다음에 그 이상 승합차가 될 경우에는 9만 원을 받습니다. 네. 만약에 이쪽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소방차가 접근이 안 되니까. 그러네요. 지금 보시면 버스가 여기서 해야 되는데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이렇게 도로 한가운데에서 위험한 예, 거죠, 예, 사실은. 예. 불법 주정차 때문에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못해 시민들이 차도까지 나와서 승차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도 위험해지잖아요. 야 이거 진짜 너무해요. 너무합니다. 이게 그냥 뭐 나 하나쯤이야 한 번은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이 달린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여기 보세요. 선생님 잠깐 보실게요. 이거 불법 주차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요 빨간색 선 안에 들어오는 거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부만 걸쳐도 예, 주정차가 안 되는 곳입니다. 야, 큰일 났네. 이렇게 오래 스티커 발부가 됐는데도 차를 빼지 않으면 견인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거는 구청 쪽에서 예. 견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일이고 원칙이기 때문에. 예. 이 소방시설 5m 내 주정차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단속 대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자동차 사진 찍는데 VIP 뭐 한 거예요 지금? 사진 찍는 줄 알고. 연예인병. 예. 선생님이 잠시 사진 좀 찍다 그래다 이렇게. 아, 이거 찍는 거죠? 묻지 마. 씨. 어쩔 수 없죠. 예. 진짜 저 너무 많다, 저 뒤로. 네. 저희가 이제 소화전 있는 부분에는 예외 없이 발부를 하고 있다는 네, 점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사진을 무지하게 찍네요, 그죠? 야, 이젠 저 차 들어올리는 것도 리모컨을 하시네요. 주변에 재래시장하고 지하상가가 있어가지고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우와. 이게 이렇게 하시면서도 기분은 썩 좋지 않죠? 예. 저희도 뭐 좋진 않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저런 것을 그렇죠. 행정 업무니까. 예. 원칙이니까. 저희가 또 불법 주정차도 뭐 맞아요. 예. 이게 이제 공익을 위한 거니까.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보는 저희도 마음이 불편해요.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자, 빨간 여기는 연석 옆에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절대로 주차를 해서는 안 되고 여기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이라고 써 있고 이걸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빨간 연석이 뭔지 몰라서 되는 건지 네. 알면서도 되는 건지 그래서 손님인 척 빨간 연석 앞 가게에 들어가 빨간 연석에 주차를 해도 되는지 일단 물었습니다. 저기 된대 저기 괜찮아요. 네, 금방 보고 있으면 그럼 뭐 약간 밥만 먹고 살짝 나갈 건데 아니에요? 왜 괜찮다? 괜찮다고 그러시네. 모르고 된다고. 빨리 하라고? 야, 자리가 좋다고까지 얘기하는데. 곡선으로 예, 이렇게 이게 카메라 때문에 그런 거라서 예, 남바가 안 찍히니까 그래서 그래요. 저희는 항상 그렇게 돼요. 그래요? 예, 저희가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곡선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주차를 해야 단속 카메라를 피할 수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걸 자랑이라고 지금 말하는 건가요? 성남시에 있는 빨간 연석 앞 가게를 2시간가량 돌아봤는데요. 소방시설 앞 주정차를 막는 상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너무 심각하네요. 저희가 안산 소방서에서 이번에는 또 성남 소방서에 나와 있는데 사실 저 소방서에 오면은 이런 소방차들이 이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안 그러면 그죠. 저 화재 지나버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불이 안 났단 거니까. 그렇죠. 네. 여기 안에 다 있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소방서에 오면은 가장 궁금한 게 좀 뭐가 있었을까요? 불 나면 한복 빠르게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옷을 얼마나 빨리 갈아입을 수 있을까? 우리 저 소방대원 여러분들이 이제 방화복을 빨리 갈아입는 거.
남의 옷 갈아입는 거 왜 이렇게 궁금해, 지금? 궁금하더라고요, 쓸데없이. 아, 저는 그건 궁금했어요. 만약에 소방대원 여러분들이 팬티 위에 바로 입으시는지 아니면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마침 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가서 한번 네. 직접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 가시죠. 자, 도현 씨 들어오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성남소방서에서 화재 진압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조영신입니다. 아, 이제 왠지 신입일 것 같은데. 소방대 근무하는 소방장 정성국입니다. 아, 그러면은 잠깐만. 진압대원, 구조대원 이게 지금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네, 화재 진압대원은 제일 먼저 현장으로 출동해서 아. 화재 진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 불길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시는 게 진압대원이시군요. 아, 예, 예. 그리고 우리 구조대원은 예, 구조대원은 인명구조를 우선으로 이게 뭐 근데 진압대원은 말 그대로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서 불을 끄는 역할을 하고요. 구조대원은 각종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조하거나 대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우리 저 김재원 아나운서가 이제 궁금한 게 방화복을 네네. 예 어떻게 빨리 입으시고 또 어떤 식으로 입는지가 궁금하대요. 사실 예, 촉각을 다투는 그 화재 진압 현장에서 예?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지금. 총각을 다투는 화재 현장에서 이 방화복을 빨리 저 입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래야지 현장에 빨리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지금 저 그 방화복을 좀 입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있는 개인 안전장비 6종이 있거든요. 아 이게 이제 화재 진압하실 때 진압대원들이 착용해야 되는 6가지 네네, 개인 예. 안전장비 6종인데요. 안전 장비가 있군요. 예. 이거를 한번 착용을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착용하는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방호복 착용 실시. 방화복 차림은 많이 봤지만 입는 과정은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의 명수에서 공개되는 방화복 입는 순서. 누가 좋아하지 않는군요. 네. 야 연습이지만 지금 뭐 10초? 예. 저렇게 안 입으면 화상 입을 거나 다칠 수 있고. 정말 숙달된 자, 조교네. 위에까지 올리고, 아이고, 오, 산소통이죠. 벌써 다 입으셨어. 예, 이걸 뭐 많이 해보셔가지고 아주 뭐 그냥 기계적으로 착착 움직입니다. 예, 장갑까지. 내고 모자 쓰고. 자, 지금 얼마나 걸렸습니까? 50초. 50초. 1분 안에 저게 진짜 50초 완료돼요. 안에 굉장히 빠른 거죠? 네. 선배님도 제가요? 네, 보시겠어요? 그럼 저도 한번 해야 됩니까? 하셔야죠. 얘기가 없었는데요. 하셔야죠. 한번 보여주셔야죠. 말 안 들어간다. 두건을 먼저 차야 되는데 아, 두 건요? 안 써. 머리 망가지셔도 아, 괜찮습니다. 지금 뭐, 지금 불이 나는데 지금 머리 막으시는 분입니까, 지금? 예? 말씀 한 번 하시면 지금 머리 다 날라가면 어때, 지금 불이 나는데 지금 시민을 위해. 왜 화를 누굴 화를 가지고 시간은 가고 있어요, 지금 또. 됐습니까? 아, 잠깐만. 너무 웃음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 꼴뚜기 왕자네. 그렇지? 맞아, 맞아. 닮았다. 아, 이게 붙어 있네. 멜빵바지라서 아, 씨. 일본에 있기는 그냥, 씨. 가만히 있어, 지금, 씨. 일본이, 씨. 내가 그렇게 생겼는데, 지금. 무게도 어마어마하겠죠. 아유. 아, 이게 블랙가 좀 나네요. 올리고. 아이 옷 입혀주듯이. 아, 이거 우중이 많이 가네요. 꽉 조이고, 또 무겁네요. 아까 소방대원분이 입을 때는 진짜 몰랐는데 이게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네. 괜찮으세요? 엄청 무거워요, 지금. 엄청 무겁고. 그러네. 일단 몸을 움직이기가 불편해요. 선생님. 그 공통이 한 무게가 얼마나 갑니까? 한 23kg 정도 나가고요. 와. 산소통이 23kg이래요. 아니라 공격 절단기나 유압 장비를 소지하기 때문에 그 무게는 30kg 이상입니다. 아니, 이거 저 온다고 일부러 이렇게 몇 개 넣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이거. 그러니까 대원분들이 진짜 불편하고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야. 저걸 메고 다 뛰잖아요. 이거 드셔야 돼요, 이제. 근데 폼은 나네. 아, 폼은 나요. 야, 좋아요. 사진 하나 찍어봐. 사진 찍는 거예요. 그쵸, 또 언제 인증샷. 입을 일이 없으니까. 인증샷 빼먹을 수 없죠. 진짜. 근데 폼은 나네요. 평상시보다 멋진 것 같아요. 멋져, 멋져. 이 현장에 출동을 하려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기대원을 하고 하실 수 와. 있는 여름에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거. 여름에서 8시간 그렇겠네요.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무거워 죽겠네. 내가 지금 너무 애로인데, 너무 애로해, 지금 내가. 성남 소방서 특징으로 말씀드리면 예. 성남이 워낙에 골목이 많아서 아, 출동할 때 워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거의 골목마다 불법 주정차가 없는 골목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차가 좀 크기도 하고 또 불법 주정차가 많으니까 이게 진입이 안 되는구나. 그쵸? 힘들게 준비하고 이제 불 끄러 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막혀있으면 속이 터질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제 불법 주정차가 많고 예, 예. 골목이 좁은지 저희 한번 보러 가실까요? 그럴까요? 한번 가서 한번 실제 상황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본격적으로 성남시 불법 주정차 실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는 이거 아예 난리가 못 났네요, 지금. 들어가겠는데요. 아까 소방대원분들이 성남이 이제 골목도 많고 불법 주정차도 많다고 했거든요. 이건 지금 전혀 지금 만약에 이쪽 골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아이고, 이거 실패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번 화재 진압 출동으로 생각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선생님 출발. 자, 출발했습니다. 부디 오늘은 호통칠 일이 별로 없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앞에도 지금 저 신호 위반을 차선 위반을 하네요. 지금 그죠? 왜 저러는 거야? 왜 저러지? 넘어서 들고 있어요. 소방차가 가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예. 또 2차선씩 도로인데 갓길에 거의 한쪽 차선은 다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한 차선밖에 못 쓰는 한 거죠. 차선밖에 이게 이제 못 타고 있는 이게 이제 주차 구역이 이제 부족하니까 뭐 주말이나 또 늦은 저녁에는 좀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주긴 하는데 이게 지금 우회전이 안 됩니다. 지금 이것도 이거 보시죠. 아이고, 이 소방차가 아이고야. 들어갈 수가. 이것도 지금 저 불법 주정차죠. 이게 차 크니까요. 골목 입구에 이게 뭐가 또 불법 저차 흰색 차만 없으면 그냥 바로 우회전 되거든요. 맞아요. 이쪽 동네가 좀 골목이 좀 많긴 해요, 그죠? 네. 뭐 골목이 뭐 많다고 해서 화재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차를 가지 못하니까 이거 여기는 아예 난리가 못 났네요, 지금. 들어가겠는데요. 이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네요, 전혀, 그죠? 지금 이쪽이 아이고 난리가 났네요, 지금.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출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느 방향으로도 네, 네.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직진밖에 할 수가 없는 이건 좀 전혀 지금 만약에 이쪽 골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저 문 같은 데 박는 거 아니에요? 진짜 위험해. 아이고야 난리 났네. 이렇게 차를 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차를 대면 안 되거든. 이게 참. 다들 이제 승용차 기준으로 이 정도면 돌 수 그러니까. 있겠지 생각하시잖아요. 안 돼. 불법 만약에 저희가 자기 차들이 만약에 상처를 입으면은 또 막 난리 나죠. 난리 나잖아요, 네. 또. 어우, 너무 진짜 아슬아슬하네요. 야 이거 큰일 났네. 내려서 안 봐도 될까요? 네, 조금만 내려서. 결국에 치워야 돼, 치워야 소방대원 돼. 한 분이 내려서 진입로를 봐주셔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내리기도 힘드네요. 예.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진입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지금 붙었어요 완전히 차가. 아니, 진짜 불난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진짜. 여 앞에 모르나? 모르나? 전화번호가 가려져 있다고요? 너무하다. 연락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저렇게 세우면서. 왜 가려져? 위급한 화재 시에는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혹시 몰라 이 앞가게에 전화를 걸었더니 네. 차주와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아, 그나마 빼달라고 했더니 다행이네요. 또 빼준다고 하시네요. 예. 진짜 저런 데 주차를 했으면 좀 번호라도 제대로 남겨 놓아야지. 이거 화재 나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거 화재 나면 예? 저기 뒤를 좀 빼세요. 뒤로 더 빼라고 뒤로. 아이 정말 저기 앞에도 있네. 저것도 못 나. 저것 때문에 못 나가겠네. 또 저것도. 근데 이 앞쪽으로 나갈 수 있나 우리? 저 앞도 못 나갈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저 다른 데 불나면 어떻게 출동하냐고 이거. 여기 저 시장이기 때문에. 저 앞에 또 계속 어떻게 끄냐고 이거. 전국적으로 이렇게 골목 좁은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정말 많을 거예요. 앞에 나와볼게요. 그냥 가도 돼요? 아이고야 정말 난리 났네 이거. 와,
와, 진짜 운전. 와 대박. 잘한다, 운전은. 아, 운전을 진짜 잘하시네요. 왼쪽 단다, 왼쪽 단다. 왼쪽이요? 아, 이 정도. 근데 긴급 상황에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운전하자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또 지금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장애물 경기하는 것 같은 프로그램이. 와, 이거 지금, 아이고. 와, 이거 지금, 아이고. 승용차는 안 걸리지만 저 높은 차들은 네. 어닝이 걸리네요. 이거. 사이즈에서 사이드가 끼어서. 천만 다행인 건 주민들이 운전을 정말 잘해주시네요. 예, 다 이렇게. 걷어주시네요. 만약에 저게 자기 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그랬다면 얼마나 그렇죠. 속상하겠어요. 내 가족이 그러고 그러니까 원래 건축법에는요, 3m 이하에는 건축선을 넘어서 창문도 열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넘어오지만 간판이나 이런 것도. 야. 아니, 보고 있는 우리들 힘든데, 이거 거의 매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골목 걸리면은 항상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대체 불을 어떻게 꺼요? 아, 그래도 다행인 건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주시네요. 다행히 예, 이런 또 상황을 아시니까. 아이고야, 오른쪽으로 수화전이 앞에 수화전 써 있는데 차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 소방차가 골목 앞에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 네. 저희 성남 지역에서는 예. 네네. 그 미니 펌프라고 부르는 소방차가 따로 있거든요. 차가 좀 작나요? 네,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5톤 차량을 개조한 차량이고 지금 말씀드린 그 미니 펌프 차량은 1톤짜리. 이 동네에 최적화된. 네. 이렇게, 잘했네. 이리 오시죠. 자, 봐드릴게요. 오라. 이게 가능하네요. 1톤은. 야, 이거 잘했네, 진짜. 왜냐면 지금 5톤 차는 일방통행 길도 못 들어오는데, 불을 못 끄죠, 그러면. 예. 미니 펌프가 이렇게 오면은, 웬만한 좀 가정집에서 나는 화재는 잡을 수가 있겠네, 그죠? 소형 화재만 가능하지 1톤이라서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중대송수라고 그래서 예. 큰 차로부터 그 소방호수를 통해서 와. 중대송수 중계송수. 그러니까 이제 큰 차가 못 들어간 데를 작은 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물을 보내준다는 얘기죠. 옆에 소화전처럼. 소화전이 있으니까 어. 지금 같은 경우면 소화전으로 바로 연결을 하고 네. 소화전이 없을 때는 바로 큰 차에서 작은 차로 중계송수가 이렇게 좀 골목 곳곳에 소화전이 또 이렇게 설치가 돼 있군요. 잘 돼 있네. 마음에 거기 들네. 있으네요. 이게 지금 소화전입니까, 이게? 이거 열고 여기서 이제 물을 받을 수 있는 거군요. 박수. 야, 고맙습니다. 네, 좁은 골목길에서 화재가 나면 5톤 소방 펌프 차량 진입이 어려운데요. 이때 크기가 작은 1톤 소방 펌프 차량이 골목 화재 진압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잠깐만,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는 꺾지도 못하는데 이런 데 어떡합니까?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 소방호수를 이제 최대한 길게 전개해서 주차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뭐 좀 이해는 됩니다만 네. 이 안에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미니 펌프가 여기까지 들어오고 호스를 이용해서 미니 펌프도 들어갈 수 없는 호스를 이용해서 골목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가서 화재 진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와. 네, 좁은 골목에서 불법 주정차까지 더해지게 되면 화재 진압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재 취약 지역일수록 불법 주정차 문제는 물론 예방에까지 더 큰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호수로 호스를 들어간 이어서. 거죠? 네. 자, 저희가 소방대원과 함께 소방차로 출동을 해봤는데 불법 역시나 주정차들이 없는 구역을 찾기가 더 힘들었어요. 네. 특히 골목은 정말 난립니다. 그나마 미니 펌프 있어서 다행인 거지 없었으면 정말 불 못 껐어요, 못 껐어. 네. 보통의 명수에게 주어진 특명. 소방시설이 있는 빨간 연석을 지켜라. 손님 하고 해도 또 누가 되고 아주 그냥 아주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서 좀 시내 한복판에 언덕길인데요. 아까 그 좁은 언덕길, 거기 화재가 발생한 건가요? 실제 상황이에요? 네. 팀장님께서 지금 지금 주위에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어떡해요? 더 보면요, 제가 지금 이게 진짜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좀 재미난 걸 봤거든요. 어떤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그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있잖아요. 거기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있는 거예요.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불법 주정차 차량 그 앞뒤로 주민들 차량을 이렇게 주차를 해가지고 못 나가게 딱 막아놓고 보통 콘 있죠. 그걸로 주변에 그 차량을 포위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주가 각서를 딱 쓰고 그때 풀려났는데 뭐라 썼냐면은 절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겠습니다. 맞아. 라고 하면서 풀어줬대요. 예. 진짜 다시는 안 되겠다. 불법 주정차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상인분들 모두가 이게 절대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실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재난 탈출 생존 왕. 일상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로부터 생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최영재 알아야 산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 주제는 살면서 정말 이거는 쓰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쓰지 어떤 않는 장소가? 날이 없다. 물불. 뭐 물고기. 스마트폰도 있고. 폰도 있고. 예. 정답은 바로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 우리도 전기 없으면 큰일 나요. 여기 여기도 스튜디오 전기가 지금 안에도 많이 예, 예. 있죠. 우리 방송 그죠? 못하죠.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생활을 못 하잖아요. 예. 인도사는. 근데 이 전기가 자칫 잘못 사용하면 정말 삶의 터전 그리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예. 네. 알아야 산다. 전기 화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가는 우리의 생존왕 최영재. 네, 오늘 전기 안전사고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뭐 하는 거죠? 30분 안에 시장 속 화재 원인이 될 만한 곳을 찾아서 사진을 찍어 올 것. 자, 과연 생존왕은 제작진이 좀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지. 시장을 다니면서 사실 물건을 보고 여기에 많이 시선이 가 있으니까 전기줄이나 전기 관련해서를 보진 않잖아요. 어떤 화재 위험이 있을지 한번 둘러볼게요, 제가. 전기세가 되게 얼기설기 많이 있어요, 여기. 근데 안 쓰는 선도 있고, 쓰는 선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선이 낡았으면 확손될 염려도 있는 거고. 위험할 때도 있죠. 전기선 같은 거 너덜너덜 하니까. 근데 이곳저곳 다니면 사진은 꽤 많이 찍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꼼꼼한 생존왕 가게 안도 둘러봅니다. 화재 원인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전기가 이렇게 하나씩 튀어나와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마감 처리를 좀 잘 해놓으면 생존왕이 찍은 첫 번째 사진 바로 잘린 전선입니다. 오, 잘 찾았다. 저기 싹둑 잘린 전선 위험하죠? 이 여기 몸에 전선이 왜 이렇게 많아? 와, 몇십 개가 몇십 개가. 전선이 장난이 아닌데요? 자, 생존왕이 찍은 두 번째 사진, 엉킨 채 방치된 전선입니다. 가까이 가니까 열기가 이게 느껴져요. 저기서? 네. 여기 바닥에 선이 있네? 바닥에? 야, 이거 바닥에 근데 선이 있으면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밟을 것 같은데? 세 번째 사진 바닥에 깔린 전선입니다. 나 이건 많이 봤어. 부지런히 다니면서 아주 꼼꼼하게 찍어요. 저희가 오래된 시장이라 그런지 위험해 보이는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시장 구경할 만하던데요. 아유, 볼 것 같죠. 잠시만요. 저 익숙한 디테일 보통 놈 아니야, 저? 기다리고 있었어. 여기 왜 있어요? 아이, 또 연기한다, 연기한다. 뭐예요? 실지상이야? 아니, 여기 왜 있어요? 당신들이 여기 왜 있어? 왜 이번 있어? 사람 없다면서요? 어? 아, 얘기를 안 했구나. 아니 나 여기 동네예요, 여기가. 진짜? 진짜 집 옆에. 아, 전주예요, 고향이. 우와. 일하러 가야 돼. 가라가요. 가라. 아 근데 반갑긴 반가운데 여기 왜 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제작진에서 전기선 위험한 거 있나 한번 사진 줘보고 찍으래요. 찍었어요, 일단 저는. 재래시장이면 다 이렇죠. 다 이렇잖아요. 우리 전문가 한번 불러서 한번 물어볼까요? 전문가분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팀입니다. 대한민국 전기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팀 경민철, 최선기 씨와 함께합니다. 자, 함께 생존왕이 찍은
사진 속 장소로 향했는데요. 우리가 생존한 화재 원인이 될 만한 단서를 잘 찾았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제 전문가분 데리고 왔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일단은 여기에 전선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요거 사진 찍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난자배선으로 열 방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여기도 이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해본 결과 엉킨 전선의 온도는 40도였어요. 40도 정도면 불이 날 정도의 온도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런데 계속해서 열을 받게 되면은 유전이나 합선으로 이제 불꽃이 튀게 되고요. 그 주변에 저렇게 먼지가 있게 되면은 화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 먼지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먼지가 있네. 여자들만 있으니까 손댈 수가 없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두신 거죠. 네. 제가 보면 여기 선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끊어져 있더라고요. 선이에요? 전기줄이에요? 전기줄 같아 보이는데 오히려 저기보다 여기가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되게 잘 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먼지가 발생했을 때 전기가 흐르고 있는 곳에 먼지가 닿으면 폭발할 수가 있겠죠. 폭발이요? 폭발까지? 생각도 못했어. 보시면 끊어진 전선에서도 불꽃이 튀는데요. 이때 주변에 먼지같이 이런 가연물이 가까이 있으면 저렇게 됩니다. 아니 저런 게 먼지가 저런 게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폭발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점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선과 차단기, 멀티탭, 콘센트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점검이 끝났습니다. 우리 점수 받아야지. 여기는 아까 저희가 테이핑을 하기 전에 저희 그때는 C등급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개선을 활동을 해서 이제 B등급으로 이제 상승했습니다. 뭐 적어도 안전 등급을 매기는 건가요? 네, 지난 4월 1일부터 새로운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전통시장, 숙박시설, 유치원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에 시설의 노후 정도나 관리 상태를 살펴서 평가한 뒤 안전 등급을 매겨서 주기적으로 관리해주자는 거죠. 그럼 부각가게는 점검 결과가 B등급을 받은 거예요? 네, 그렇죠. B등급이면 꽤 네. 관리가 잘 된 편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점검팀. 제가 이거 아까 찍었거든요. 바닥에 이렇게 전선이 있고 그 전통시장 가면 바닥에 깔린 전선 많이 봤거든요, 전. 많을 정도 거의 뭐 근데 여기에 보통 이거 여기 수레도 많이 지나가고 이 정도면 괜찮죠. 이건 생활선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눈 열려 있으면은 밟고 있네. 아니 이건 그냥 밟아도 안 됩니다.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 아니 근데 시장 구경하다 보면 정신 없으니까 바닥에 전선 깔려 있어도 사실 모르죠. 문제는 지속적으로 밟히고 짓눌린 전선이 손상되면서 열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역시 여기도 또 다른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네요. 근데 이거 우리가 릴센터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잘 감아야지만 깔끔하게 우리가 쓴 이 감겨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감겨 있는 것 자체가 저 위험하다고요? 캠핑 갈 때마다 저 릴선 맨날 사용하는데 저 감김체로 원래 저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감긴 전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 실험을 저희가 진행해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전류를 흘려보내기 전 예. 이 전기 릴선의 온도는 약 18도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전원을 연결하는 거죠? 온도 올라가는 거 보세요. 우와, 뭐야? 80, 90. 2시간 지나니까 무려 140도까지 올랐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뭔데? 아니 지금 연기 나는 거예요? 연기가 저기요. 보이오르는데 진짜? 뭐예요? 너무 무서워. 왜? 뭐야, 이거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아니 실제로 릴선이 저렇게 된다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생존한도 도망간 거 아니에요? 저도 아 저게 실험이 아니고 실제상 얼마나 제일 먼저 실제- 튀어나간 사람이 무서워요. 생존왕 아니에요? 제일 먼저 나가시면 어떡해요? 같은 조건으로 전류를 흘려 보냈다고 할 때 감긴 전선의 온도는 140도씨. 자, 풀어놓은 전선의 온도는 49도씨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또 차이가 나네요. 아, 나 이거 너무 충격인데? 치즈. 다 녹았네, 다 녹았네. 어머. 안쪽에 있는 전선이 녹아 다른 전선과 너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어머, 저 안쪽까지 다 안 들어온대. 아니 릴선은 다 저렇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전선을 감아둔 채 사용을 하게 되면 열이 내부에 축적되면서 전선이 녹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선이나 누전 같은 것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요. 그게 이제 결국 화재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와. 그저 왜 말아놓은 거예요? 폭발을 하냐고. 길이에 맞는 걸 쓰는 게 좋죠. 가장 좋고 편한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안전을,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 풀고 귀찮더라도 쓰셔야 됩니다. 언니 눈 덮어졌어. 나 너무 침 춥다. 나오겠어. 잠깐만, 여보세요. 아니 저 너무 자, 숨 쉬어. 제가 또 며칠 전에 20m짜리 하나랑 15m짜리 그다음에 또 샀어요? 집 안에서만 쓸 거 5m짜리를 지금 제가 더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일부러 10m짜리도 괜찮은데 15m짜리를 산 이유가 좀 더 먼 곳에 갈까 봐 그치. 그 말아놓으려고 네. 그런 건데 지금 말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실험에 쓴 릴선이 그 건어물 가게에서 사용하던 거잖아요. 네. 사장님 완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정기 안전 점검을 해주신 우리 분들 덕분에 유용한 정보를 얻긴 얻었는데 무섭기도 하네요. 네, 이게 중대형 전통시장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농어촌 민박이나 마을 경로당 그리고 유치원까지 다양한 공공시설이 1년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기 화재로 인명피해가 유독 많이 발생하는 곳이 또 있다는 거 아세요? 시장 말고 바로 노후 아파트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노후 아파트? 네. 예. 자,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도 3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3년에 한 번 전기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정기 안전점검 대상이 된 노후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반 가정집인데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저 들어오면서부터 바로 보이는 게 여기 한번 와보시겠어요? 이 멀티탭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콘센트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다 끌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아파트는 다 콘센트가 몇 개 없거든요, 저게. 그렇죠. 그래서 멀티탭을 여러 개 연결해서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파트는 다 뭐 주방에 그다음 안방, 거실에 다 콘센트들이 가구 들어가는 위치에 다 있어요. 이런 곳은 그런 게 없어서 멀티탭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은 멀티탭을 그냥 연장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문어발식 개선이라고 하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어머, 이게요? 노후 아파트가 전기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는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끌어다 가다 보니까 이게 다치고 이럴 때마다 이 전선들이 계속 눌리는 거예요. 우리 집도 계속 들었는데. 충격을 받다 보면 이 안에서 전선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렇게 쓰시는 분들 아주 많은데. 정말 많죠. 네. 다 저렇게 쓰지 않나요? 자,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계속 충격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누전이 일어나면서 스파크가 발생되기 시작하죠. 보이세요? 그래서 누전 차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집마다 이 누전 차단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면 가전제품들이 전기가 잠깐 나갈 수가 있어요. 뭐 컴퓨터나 전자기기가 지금 켜져 있는 건 없으신가요? 이 빨간색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누전 차단기 박스를 열면 빨간색 테스트 단자가 있는데요. 이걸 눌렀을 때 차단기가 자동으로 떨어지면 정상 작동입니다. 그런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고장났어. 지금 이 차단기가 오래됐다 보니까 지금 고장난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나도 저거 해본 근데 적 없어. 사실 우리 다 저도 없어요. 저렇게 안 저도 해보잖아요. 나 무서워. 어떻게 돼요? 냉장고 열었을 때 열면서 감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여서 바로 수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검사를 받은 적이 저는 처음이어가지고 안전공사에서 이런 거 해주시는 줄도 잘 몰랐는데 이런 검사하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후 아파트는 콘센트 수가 적기 때문에 그 멀티탭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흔하잖아요. 정말 이게 위험한 겁니다. 게다가 이 집은 누전 차단기까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전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꼼짝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진짜 이번에 점검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네요. 네, 생존왕에서만 알려드리는 전기 화재 막을 수 있는 생존 팁. 첫 번째는 차단기 셀프 점검입니다. 차단기 시험 버튼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눌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눌렀을 때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차단기 스위치가 내려가면 정상인 겁니다. 오늘 집에 가자마자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생존 팁 두 번째는요. 멀티탭 허용 용량을 지켜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별 생각 없이 이것저것 꽂아 쓰는 멀티탭 허용 용량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요. 대부분인데 지금 나도 모르겠네. 근데 멀티탭 뒷면을 보면 한 개 사용량 3,000와트 이런 식으로 허용 용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갑작스러운 전력 소모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선도 이게 살펴보시면 네. 허용 용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꼭 확인하시고 풀어서 쓰셔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전기안전관리법이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꼭 여러분 정기 안전점검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와. 근데 저는 25년 된 게 옛날 집에 지난번에 저희들 전기 안전 그 선 이야기 했잖아요. 네. 노후선. 그거 하고 나서 제 시골 집에 바로 교체 다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이거 다 교체해야 된다. 불난다 집에. 멋있다. 잘하셨네요. 네, 교체됐어요. 쉽지 않은데 반응동으로 옮기는 거. 그 멀티탭을 많이 쓰시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기른 걸 사야지 그 여러 군데 막 쓸 수 있다라고 해서 길게 사용하게 되면 얘가 접힐 수가 있고 다른 가구 등에 밟혀가지고 누전이나 합선 등 전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일상 속에서 자칫 놓칠 뻔했던 생존 팁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캡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난 탈출 생존 왕. 이번 코너는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을 만나보는 당신이 히어로입니다. 친구야. 뭐야? 느끼한 눈빛. 뭐야? 이렇게 제가 다정하게 아이 컨택을 했는데 예. 눈길을 피한다. 예? 이런 뭔가 있는 거예요. 뭐 숨기는 게 있다? 숨기는 거 없는데. 자, 제가 오늘 아이 컨택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확인해 보시죠. 모두가 잠든 새벽. 어둠을 가르며 질주하는 차. 그리고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또 다른 차. 레이싱인가? 우연히 마주친 그 순간 잠깐 시선을 싹 피하는데요. 수상하다? 뭐지? 뭐지? 순간의 아이 컨택으로 시작된 한밤의 추격전 속으로 초대합니다. 뭐야? 약간 범죄 현장 영화 같은. 같아. 굉음을 내며 도주하는 차. 신호 무시 나가거든요. 인도선이 막 인도 타고 횡단보도 건너가고 그러거든요 지금. 지금 이건 실제죠? 지금 차도 끌고 도망가거든요. 위험천만한 주행을 중계까지 하면서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한 남자. 지금 역주행까지 하거든요. 역주행까지 하거든요. 지금 역주행이에요. 역주행. 신호 무시 나가거든요. 인도선이 막 인도 타고 횡단보도 건너가고 그러거든요 지금. 무슨 범죄 영화 같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블랙박스 속 다급한 목소리의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튜닝업을 하고 있는 정재하라고 합니다. 튜닝. 예. 목소리의 주인공인데 앳된 청년이었네요. 그날 새벽 3시가 다 돼서 퇴근했던 정재하 씨. 제가 그때 이제 튜닝샵 가게 마감하고 이제 퇴근길에 후배랑 집에 가다가 갑자기 골목길에서 차가 훅 튀어나와가지고 저 차 좀 이상한데 하는 도중에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음주운전 같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따라가게 됐었습니다. 지금 뭐 대왕 오리촌 그쪽으로 가고 있고요. 네네. 그쪽에서 뭐 큰 길 쪽으로 빠지네요 지금. 실제 영상이죠. 네.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정재하 씨가 뒤쫓기 시작하는데요. 자, 프로게이트. 에? 지금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네. 그 차가 톨게이트 그 들어가는 거 보고 진짜 이제는 빨리 안 잡으면은 큰일 나겠구나. 지금 삼거리에서 2차선, 3차선 물고 있거든요. 지금 1차선, 3차선 계속 왔다 갔다 그래요. 다행히 도로는 비어 있었지만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은 계속됐고요. 손을 아예 밟고 결국 가네요. 보다 못해 앞차를 막아선 정재하 씨. 쉽지 않은데. 괜찮을까? 아니, 일단 그냥 막았거든요. 너무 위험해갖고. 앞에 살짝 막고 있어요. 하지만 뭐야?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속도를 내며 달아나는 차량. 경찰차가 등장했어요. 이제 경찰이 잡는 거죠? 쟤나? 쟤. 그런 거 맞지? 설마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와, 경찰까지 피해 달아나는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 2차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횡단보도 돌진에 교통신호는 당연히 위반.
심지어 인도위 역주행까지 합니다. 어우, 자, 놓칠 듯 말 듯 외로운 추격이네요.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작정하고 도주하는 음주운전 차량을 정재하 씨가 끝까지 쫓아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단 어릴 때부터 운전을 되게 많이 좋아해가지고 이왕 운전하는 김에 뭐 좋은 일도 하면서 구급차를 종사하면서 그때 쌓아온 이제 운전 실력으로 아마 이번에 구급차 운전했으면 운전 실력 진짜 좋은 거예요. 저 지금 길 막고 있거든요. 빨리 오세요. 길 다 막았어요. 빨리 오세요 지금 일단. 본인도 지금 피곤하고 할 텐데 막으려는 자, 달아나려는 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추격전은 무려 40분에 걸쳐 계속됐습니다. 두 차량은 어느 주택가 골목에 접어듭니다. 오른쪽 겁나. 아 어디로 갔나 이거. 제가 차 추격하다가 놓쳐가지고 이쪽에 이제 둘러보다가 여기 앞에 차를 버리고 문도 열린 상태로 도망갔더라고요. 운전자가 차를 버렸다고요? 일단 운전석 문이 좀 활짝 열려 있었고요. 차 안에 뭐 짐이라든가 이런 거 다 빼갔었고 반바나 휀다 문짝 이런 게 다 부서져 있었고요. 정상 주행 못할 정도로. 다시 시작된 맨발의 추격전. 대단하다. 그때 동생들하고 서로 흩어져가지고 골목길 다 뒤지고 막 많이 뛰어댕겼어요. 지나가던 사람 보고 저 사람 아닌가 싶어갖고 막 뛰어댕기고 한 30분 계속 뛰어다니다가 그 뒤에 이제 다리 힘도 풀리고 전부 다 힘들어가지고 헥헥거리고 있는 도중에 저 이쪽 앞에 경찰차가 여기 서 있었거든요. 제가 요 앞에 나와가지고 이쪽 이래 보고 있는데 한 100m 앞에 골목길에서 사람이 슬쩍 나오더니 눈이 마주치자마자 도망가는 남자를 수상하게 여긴 정재하 씨. 역시나 차를 버리고 숨어있던 음주운전자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62. 면허 취소 수준이네요. 누가 봐도 막 만취 상태였고 술 냄새도 되게 많이 났었고요. 진짜 어떻게 여기까지 운전을 해왔나. 더 큰 사고 안 난 게 정말 다행이다 이 생각했었어요. 추격전 하면서 본인 차도 망가졌는데 저게 참 괜찮다고 하니까 마음이 좋네요. 정재하 씨가 이번 기회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고 내가지고 인명피해 내고 자기 집안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남들의 피해 끼치고 그러는 바에는 차라리 대리운전 뭐 비싸봐야 3, 4만 원 하니까 이거 고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럼요. 아니면 차라리 처음부터 차를 놔두시고 술을 먹으러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속 시원한 결말로 마무리된 한밤의 추격전. 당신이 바로 히어로입니다. 이게 보던 중 가장 좀 뭐라 그럴까 좀 미담이 되는 그런 거였는데 예. 이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정의로운 친구들이 많으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반드시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정재하 씨가 놀라운 게 예. 이런 무법 운전자를 잡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어머, 그 전에도요? 예. 있었어요? 지난해 여름에는 무면허 뺑소니를 내고 도주하던 운전자를 잡은 경력이 있대요. 추격자란 이름이 딱 걸맞네요. 추격자 히어로. 네. 근데 앞서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한 숫자가 있었잖아요. 0.162. 혈중 알코올 농도 0.16이면 면허 취소 수치 2배가 넘습니다. 음주운전. 이게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걸 아시고 술 드실 약속 있으면 차를 놓고 가시거나 그럼요. 대리운전 꼭 부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재난 탈출 생존 왕!